사실 옛날부터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삼성을 파는 거냐 아니면 그냥 코리아를 셀코리아를 하는 거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좀. 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참 힘든, 날짜는 며칠 안 됩니다만 네. 참 마음고생 한 것은 한 주 내내 개장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금리 그 인하 발표될 때 거의 날밤을 새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주가 이틀밖에 안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 목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같은데 뭐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증시의 호재, 악재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좀 구분을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이자 뭐 결국은 호재로 인식이 됐죠. 미국의 금리 인하 이벤트가 이제 우리 설 연휴 마치는 설이 아니고 추석 연휴 마치는 상황에서 연결이 돼서 발표가 있었는데 뭐 시장의 기대대로 패드워치가 한 일주일 전부터 슬슬 0.5의 비컷의 확률을 높이더니 결국은 연준에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좀 흡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로 비컷으로 과감하게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다소 좀 흠칫했지만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결정이었어 이렇게 파월이 얘기한 것들을 믿어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금리가 딱 발표됐을 시점에 확 올랐다가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고 촥 가라앉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장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하루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예.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시간대에서는 사람들이 또 전향적인 해석을 하면서 또 그때 나온 고용지표라든가 실업상 청구 건수가 또 알맞게 좀 예상보다 덜 나오다 보니까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은데 비컷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다우랑 S&P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띄었다라는 게 미국의 가장 큰 호재였던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장세의 어떤 주말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비록 초반보다는 조금 덜 오르고 끝났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고 또 뭐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장세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던. 일본은 정말 괜찮았어요. 예. 2%대의 상승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좀 예상치보다는 좀 미흡하게 시장 기대값을 못 미쳤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뭐 결국은 제가 지난 그 연휴 시간 때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증시는 이제 파월의 입으로 나온 어떤 진실된 얘기들에 대해서 그 진실과 거짓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악재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동 긴장 이슈가 있어서 이게 아래쪽에 써놨습니다만 이제 유가라든가 또 물류 비용의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들.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 일단 유가 관련주들하고 시간에서는 또 물류 관련주들,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띠는 것들이 뭐 관련주로서야 관심이 커지는 거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서는 이제 인플레 재확산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반도체가 결국은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도 한 3%대 올라가고 반도체 지수도 뭐 4%대 상승도 나온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급은 여전히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요. 이게 제가 한 놈만 팬다라고 제목을 붙여갖고 삼성전자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심지어 미국장이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장을 겪고 나서도 금요일장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보합 수준으로 끝났고요. 역시 600만 주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 전체 외국인 매도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삼성전자만 치면 거의 한 3천억 이상 매도를 한 셈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뭐 미국장이 오르고 AI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냥 우직하게 계속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달에만 5조를 매도했군요. 삼성전자. 딱 첫날 빼고 모조리 매도인데 이게 뭐 50만 주, 100만 주가 아니고요. 기본이 500만 주고 뭐 조금 많이 팔았다 이러면 1000만 주에서 1200~300만 주까지. 우리가 지금 외국인의 저 매도 이유를 정확하게 아직은 분석되는 게 없죠. 아직까지 그냥 뭐 주변 변수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AI가 어찌됐든 뭐 회의론이 있으면서 3분기 지금 삼성전자 한 달 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13조대에서 12조까지 보는 분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크아웃이라든가 실적 좀 저하에 대한 우려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물가가 조금 내렸어요. 한 1~2% 내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디램 반도체의 또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뭐 다른 분들 분석에도 많이 나왔을 테지만 뭔가 넘버원이라고 하는 초격차 이런 것들의 신화가 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크고요. 뭐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초대형 M&A 같은 거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 좀 답답하다. 얼마 전에도 그 한종희 그 부회장께서 삼성의 신수종 사업을 4가지 읊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의료라든가 로봇, 전장, 냉난방, 공조 쪽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언제 할 건데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계속 붙는 거죠.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전 좀 기시감이 뭐 인텔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뭐 기업의 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우는 움직임을 보면 사실 디램에서 절대적이니까 뭐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H뱅 같은 거에서 선수를 뺏기면서 영원한 넘버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는 걸 시장에 딱 노출시켜 준 게 아무래도 꼬투리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참 오늘 뭐라 그럴까 금요일장에서 하이닉스를 한 1,600억 정도 매수한 거 보면은 네. 그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그것 때문에 그냥 반도체를 다 파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 목요일까지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하이닉스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노무라라든가 이제 또 유수의 기관들이나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대부분의 사실 증권사들이 조금 내리긴 했어도 20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목표가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만 원이 뭐냐 이제 이런 논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금요일장에서 많이 좀 반박글이나 반박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이건 좀 너무 심하지라는 차원에서 15만 원 깨지는 상황에서 이제 뭐 다른 편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어려운 한 주간이었고 문제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내만여의 날인데 여기에서 다시 또 반도체 섹터가 밀리거나 했을 때 네. 월요일장에서 또 우리 반도체주가 또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 반등이 된다 해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 해도 우리 장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미칠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즈며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엔비디아가 올라도 삼성전자는 빠지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알듯 몰듯 하지만 흡입하게 되면 이게 그냥 내 몸에 체득화가 돼가지고 저쪽 섹터는 안 된다. 일단 좀 제끼고 봐야 돼. 이제 이런 논리들이 득세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의 방향성에도 좀 저해가 되는 요소일 거고요.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개인들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걸 저가 매수를 여전히 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방해 요인이 될 거고 매수에 유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도했던 방향성들을 그대로 조금 더 그 방향성대로 간다 이렇게 이게 오르냐의 관점은 절대 아닌데요. 제가 2~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파는데 과거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매도가 한번 쭉 되면은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이고 저도 뭐 얼마 전에는 이런 식은 정말 너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연휴 때.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팔면은 한 1년 내내 팔아요. 그러니까 사면 또 1년 내내 삽니다. 근데 팔면 이게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하게 팔았겠지 이러고서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우리가 뭐 방어를 하려고 그래도 왠지 모르겠는데 왜 뭐가 너만 알길래 악재로 생각하고 파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파는데 사실 옛날부터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삼성을 파는 거냐 아니면 그냥 코리아를 셀코리아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뭐 구조라는 게 사실 삼성에서 20% 이상급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팔므로써 전체 지수가 좀 와야 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게 우리나라의 또 장세이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종목들과 섹터들이 커버하는 움직임도 최근에 좀 나오곤 있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골로 보내가지고서 시장 얼마든지 아래쪽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이번 주 특징적인 어떤 섹터나 종목들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제 요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최근 흐름 중에 이제 신고가를 치는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우리나라 또 건너오면 유사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금리를 비컷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인식이겠죠. 건설하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크게 오른 게 자동차 할부 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할부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바이오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네 가지 제가 나눠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왼쪽 위에가 이제 건설 업종에 관련된 쪽인데요. 상당히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그리드라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세고요. 왼쪽의 아래쪽은 쿠팡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의 그 테무라든가 쉐인 같은 저가형 그 택배라든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또 굉장히 좀 제한한다는 규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쿠팡이 실제적으로 몇 달 내 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트레인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이게 냉난방 공조 관련된 회사인데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AI라든가 빅테크 관련된 그 CEO들 잔뜩 모아가지고 AI 인프라 관련된 뭐 TF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논의된 얘기들이 결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AI가 확장되기 어렵다라는 결론들을 내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합으로 해서 뭐 이를테면 최대 130조까지 투자하는 AI 인프라 관련된 협약을 또 맺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주말장에서도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해서 뭐 구리라든가 이제 전선유들 강세가 나왔고요. 중동 쪽의 긴장이 아무래도 좀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해운주가 강세를 띠는 모습이라 STX 그린로지스인데 이 녀석은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 항암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좀 맞물리는 종목들 중에 뭐 초강세를 띠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엔젠바이오 상 들어갔고 유한양행 뭐 10%대 중반 이상의 신고가 모습 나왔고 JW 신약도 여기 관련되는 무슨 그 인사가 미국에서 항암 관련된 프로젝트의 뭐 책임자가 될 거라는 얘기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령도 좀 강했고요. 그리고 방산 이슈가 굉장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체코 가서 뭐 원전 이슈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뭐 그 K2 전차라든가 자주포의 추가 수출 그리고 LIG 넥스원의 그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의 뭐 수주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아마 엔진 관련해서 STS 다이나믹스가 엄청나게 이제 강세가 나왔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별 표시로 해놨는데 일부 이제 정치 인사 관련주 중에 H모 인사분 관련주가 H면
아이고, 아실- 아니 여기 뭐 공중파다인데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예.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한동훈. 왜 올랐냐면 좀 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지금 의료 관련된 뭐 당 의정 뭐 이런 거 아, 한동훈 협의체 대표인가요 지금? 거기가? 대표죠 거기. 하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예. 보니까. 대표신데 이게 지금 의학 쪽 그 관계자들 만나서 뭐 진심 어린 대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의협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 양반이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의학 쪽 의료 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줄 뭐 키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강세가 좀 나온 게 금요일 날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 중에 이제 대왕고래 2차 정책회의가 있어요. 야, 저것 때문에 또 오늘 또 한국가스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주 한 대여섯 개 오늘 금요일 날 강세였는데 시간에까지도 조금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은 지금 뭐 아시지만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는 이게 솔직히 지금은 막 신고가 내면서 뭐 공개 매수가 올린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지만 그 SM 놓고서 카카오랑 하이브랑 싸우던 그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네.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그냥 서로 박빙에 뭐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서로 뭐 소송하고 이러면서 막 붐업은 시키는데 누군가 어떻게 결정이 나면 그 뒤에는 제자리 찾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신고가가 난 것도 오늘 금요일날 특이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반도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금요일장에서 좀 저는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네, 하이닉스는 운봉이 났는데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는 양봉으로 네. 잘 나왔어요. 어떻게 네. 좀 이제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그거죠. 하이닉스가 일단 플러스를 내주니까 그 소부장 쪽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사실 변동성 면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좀 더 유리한 국면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뭐 하이닉스가 한 2% 3% 오른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는 그거에 플러스 한 1% 2%좀 더 붙어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한미반도체나 또 HPSP 뭐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낙폭이 뭐 하이닉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의 어떤 회복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파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서 보면은 더 옆에서 많이 빠진 주식에 단기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게 어떤 뭐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HBM 관련주들 이 흐름이 네. 어떻게 될지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만 하이닉스도 음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대 올랐고 관련된 HBM 소부장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음 주 추세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보기만 해서는 사실 답은 없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 압박스러운 보고서를 제끼고 그 급 이상의 중량급의 어떤 맞불 보고서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런 중량급 인사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며칠 그 보고서 이후에 흐름을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어라는 반응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12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의 뭐 분노를 나타내는 정도에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 내가 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거 타도하려고 할 테니까 따라오쇼 이렇게 하는 그룹까지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모건 스탠리 뭐 그 어떤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간다.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시즌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반도체 겨울이 온다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예,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관련된 종목들 아직은 좀
좀 변동성이 앞으로도 클 수 있으니까 좀 공격적인 매수 이런 거는 아직 낙폭과대로 생각하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자금의 성격상 한 1년 정도 그냥 놔둘 수 있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돈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앞으로도 매도가 더 나와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는데 뭐 저도 오늘 어제 이런 방송에서 좀 비슷한 얘기 좀 드렸는데 지금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반도체 대형주라든가 소부장 쪽에 대해서 아주 뭐 긍정적인 사인을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모건 스탠리에 맞설 수 있는 존재감은 절대로 없지만 혼자 화낼 수는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마이크론이나 뭐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런 행태가 사실은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마이크론도 물론 뭐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은 했겠지만 그것보다 뭐 몇 갑절의 폭언에 가까운 언사들을 내뱉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네들 뭐 업체들한테 유리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애국주의적 발상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개인들한테 투매를 유도해서 결국은 더 싸게 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걸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만큼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 기관 리포트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뭐 어디에서 공정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진짜 팩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자료들과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거 정말 좀 너무나 송구한 얘기인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사람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거지? 뭐 물론 이 방송 보시면 저 인간도 맨날 매주 얘기하는 흐름이 맨날 바뀌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내가 당신도 못 믿어. 네, 당연히 못 믿으실 테죠. 근데 저도 뭐 어느 유수의 기관에서 만드는 리포트라 그래도 못 믿겠어요. 지금 솔직히 좀 모건 스탠리 리포트 못 믿겠어요. 개인적으로 못 믿는데 너무 위세가 대단하니까 시장도 또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테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올 텐데 뭐 그렇게 꼽는 것만큼 안 좋을 것 같지 않거든. 지금 9월 하순을 향하고 있는데 7, 8월까지 내내 괜찮다 그럴 때 벌어놓은 뭐 이익분이 원리 소멸되는 것도 아닐 테고 상당히 저는 좋은 숫자를 작년 대비해서는 찍어줄 건데 이제 물론 얘기하는 거에 이제 논거는 내년도 말쯤 되면 HBM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이닉스가 지금 만들려고 이미 예정하고 있는 물량 지금 내년 거까지 다 판매가 끝났잖아요. 네.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 이제 얘네들이 캐파가 한정돼 있어서 만들기로 한 것까지 입도 선매가 다 거의 판매가 됐다는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철회가 됐거나 아니면 뭐 계약이 파기가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이 왜 큰 변동성을 가지겠는가 하는 의문을 차라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디램 가격 일부 하락 얘기도 있지만 DDR5라든가 이런 거 지금 가격은 10%에서 20% 하반기에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좋은 면들은 왜 감안을 안 해주느냐 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25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나 여기를 한번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인텔이나 마이크론은 어차피 저쪽 나라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사실 어떤 좀 자체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인텔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안 좋아. 마이크론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 나오면 전체 반도체 시장이 흔들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걔네 파운드리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게 인텔이고요. 마이크론 어차피 디램 쪽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한 거에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잖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3, 4등 업체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1, 2등에다가 갖다 놓고 같이 세문법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주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